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모든 취준생들을 위한 엔터의 모든 것. 합격 보장 엔터 취업 공식 엔터 취업의 정석. 안녕하세요, 미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지입니다. 네, 오늘 새해 들어서 세 번째 방송인데요. 네. 저희 새해 첫 방송에서 새해 목표했던 거 혹시 민지님 기억 나시나요? 네네, 기억납니다. 네네. 오늘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 그 구독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바로 그 기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 저희가 열심히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많아요. 네네. 준비되는 대로 팟캐스트와 저희 공식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런 거 뭐 오프라인에서 배워보고 네. 싶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등 제안하실 부분 있으시면 네네. 저희 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편하게 제안 네. 주셔도 됩니다. 뭐 어렵게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음. 한 줄 보내주셔도 되니까 네네. 네, 편하게 의견 주시기 음.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런 기획이 저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에 저희 팟캐스트 순위도 계속 오르고 있고 유튜브 조회수도 생각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 김에 저희 새해 희망 목표 하나만 더 정해보고 갈까요? 네, 그럴까요? 저는 올 연말까지 구독자 수를 지금의 10배 이상 돌파? 조심스럽게 꿈을 꿔봅니다. 10배는 너무 소박한 것 같은데 네, 이왕 꿈꾸는 거니까 네. 더 화끈하게도 될 것 같은데 네. 이왕 하는 거 저는 100배로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네. 크게 갖는 것으로. 예, 야망방송 느낌으로다가 네네네네네. 네, 아무튼 뭐 구독자 수 뭐 10배, 100배, 1000배 네.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박하지만 야망 있는 팟캐스트 엔터 취업의 정석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5장이랑 그리고 다음 16장은 지금이 겨울방학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겨울방학을 맞아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집은 바로 겨울방학을 맞아 준비한 N취정 방학특강 집중 문제풀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혹시나 이 방송으로 저희 팟캐스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문제풀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며 답변 드리는 시간인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저희한테 문제풀이를 해달라고 많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뭐 사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오늘은 그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문제풀이만 진행하는 그 문제풀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15장과 16장 두 장에 걸쳐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문제풀이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스튜디오에 이미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네,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네, 다 아실 텐데 저희 문제풀이 특집인 만큼 뭐 저희 둘이서 하는 것보다는 선배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제2장 신인개발팀 편 그리고 슈퍼인턴 특집에 출연해 주셨던 우리 정재민 선배님. 네. 그리고 제4장 대형기획사와 중소기획사 특집에 출연하셨던 나희원 선배님입니다. 네, 두 분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까지 괜찮았다가 오늘부터 또 추워져가지고. 네, 이상하게 녹음하는 날은 항상 좋아요. 네. 사실 기존 방송을 들으셨던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두 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혹시 또 이 방송으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네, 두 분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칭은 이번 방송 때 특별히 정재민 선배님은 정재민 팀장님으로 나희원 선배님은 나희원 팀장님으로 이렇게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인사해 주시죠.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메인잡이 엔터 취업 정석의 고문이 된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장에서 그 중소기획사와 대형 기획사의 장단점을 좀 전달드렸었던 나이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하셨네. 네, 조금 긴장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풀리실 거예요. 네, 네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열심히 네, 돈 벌고 있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SNS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네.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음. 이제 저희가 2019년에 처음 만나는 건데 두 분 혹시 신년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가 연말에 제 SNS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지금 한 3개월, 4개월 동안 준비한 앨범이 네. 1월 15일 날 발매를 해요. 본인의 어. 앨범인가요? 아니요, 저희 앨범은 아니고 아니 너무 저희- 본인 앨범처럼. 네, 저희 회사 아티스트 앨범이 15일 날 발매를 해서 아. 그거를 잘 일단은 런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누군지 여쭤봐도 돼요? 그 페이버릿이라는 걸그룹이에요. 음. 아마 2019년도부터 굉장히 잘 될 친구들인데 아. 네네, 그 친구들 앨범도 준비되어 있고 또 연달아서 3월, 5월 이렇게 앨범 활동들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개인적인 사업을 하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올해 사업 하셨어요? 음반 레이블을 조그맣게 하나 차리셨어요? 해서 네네 어머. 해서 거기서도 앨범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죠, 저희는? 네, 저 지금 대기자가 많아. 그래서 올해 그 레이블도 조금 잘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멋있다. 대단하시다. 네. 몰랐네요. 그 저희가 이게 업로드가 16일이니까 네. 네네 바로 전날 공개가 된 어머, 거네요. 한 그러네. 번씩 페이버릿의 로카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카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네. 스트리밍 고고. 네. 그러면 우리 희원 네. 팀장님께서는 저는 지금 새롭게 좀 음. 일을 할 곳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랑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엔치정 나와가지고 후배님들한테 또 좋은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출근하면 아, 저희는 제 제 영순이로 저의 레이블은 자택근무입니다. 집에서. 너무 좋다. 특별하게 연락이 없으면 그냥 계속 쉬시면 되고 월급 나오나요? 안 나온다는 게 월급을 함정. 월급 있습니다. 월급 있고. 저희 고모님 저 취직이죠. 네. 네네. 네,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1일이 월요일인가?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달력봤어. 네. 아, 네. 두 분의 새해 소망도 음. 그리고 저희의 출근도 모두 기운을 받아서 꼭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만 웃고 네.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고민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을 주셔서 아이디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예비 고3입니다. 지금까지 제 전공인 전자 쪽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돌 열성 팬이라 엔터 쪽에 관심이 많았고 엔터에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단순히 아이돌을 좋아해서 일시적인 충동이라 생각하고 항상 마음으로만 꿈꿨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로를 결정할 때가 되니 엔터 쪽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전공을 한 번에 내려놓을 만큼요. 하지만 저는 대학 갈 사정이 되지 않아 대학 진학 생각이 없습니다. 저한테 내세울 거라고는 생기부와 생활기록부죠. 자격증밖에 없습니다. 엔터에 관한 지식도 오랜 시간 한 팬 활동뿐으로 알고 다들 말리는데 제가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남은 1년 동안 준비해서 고졸인 제가 엔터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냉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에서부터 굉장한 진지함이 느껴져요. 네, 제가 그리고 또 진지하게 읽어가지고 오랜만에 진지한 모습 봤어요. 네, 미나님. 네. 진짜 아.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오늘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음. 그 채용 정보 사이트죠. 네. 잡코리아나 이제 사람인을 봤는데 엔터에서 이제 고졸을 채용하는 데가 있는지를 서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없더라고요.
그 학력 무과는 있지 않나요? 무과는 있긴 한데 그래도 전문대조를 우대하거나 네네네 그런 부분이어서 아마 똑같은 서류에서 이제 서류를 보고 아마 채용을 이제 서류 1차로 거르잖아요. 거기서 아마 탈락을 하실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사실 신생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고졸을 또 뽑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정재민 고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CEO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 번도 음. 뽑아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일단은 어제 이 사연을 보고 저도 새벽에 한번 그 잡코리아나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근데 저는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학력 무관이라고라도 표기를 하는 곳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꼭 뭐 대학을 나와야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기회는 일단은 뭐 서류를 넣을 수 있다는 기회는 생긴 것 같고 일단 이 사연을 봤을 때 저희가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처음 생기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지금 성별이 안 나와서 네네.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남자분이시라고 하면은 대학을 안 가 뭐 여러 사정상 안 갈 예정이시면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부터 갔다 오시는 게 차라리 나이가 어리면은 군대라도 다녀오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취업을 조금은 보장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조언이네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네. 못했네요. 역시. 맞네. 그러면 혹시나 군대를 안 갔다 오면은 채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아니요, 군대를 꼭 안 가서 채용이 어렵다기보다 그 지금 20살 만약에 남자분이시라면 20살의 성인이신데 네. 대학을 안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2, 3년 안에 군대를 가야 되는 그쵸. 상황으로 봤을 때 채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망설일 열심히 수도 가리키고 하다 보면은 또 공백의 가버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쵸. 갔다 오시는 게 조금 더 빠른 길인 것 음. 같아요. 요새 1월에 들어가면 다음 연도에 나오니까 아, 20살에 가시면 21살에 나오십니다. 아 네. 그러네. 네. 짧아졌군요. 네, 네. 아. 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대학을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면. 네. 맞아요. 희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사연 보면서 가지 못할 여건이라는 것이 좀 마음이 걸렸어요. 정말 해소하지 못하는 여건인 것인가 아니면은 뭐 본인이 조금 빠른 길을 선택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제 내린 결론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저는 만약에 정말로 가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취업에 좀 도전을 하기보다는 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조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학교를 대학을 다니면서 좀 경험치나 그 스펙을 쌓은 친구들을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쌓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왜냐면 무턱대고 좀 취업에 도전했을 때 분명히 그 서류나 좀 내 마음과 다르게 취업에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그게 뭐 해소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조금 빨리 취업을 하고 싶어서 내린 결론이 되겠다 하면 저는 무조건 학교를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엔터라는 것이 저도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인데 대부분은 지금 막딱 들인 상황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엔터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잘 깊이 고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처음 취업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엔터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이후 내가 지난 5년 후, 뭐 8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정들이 되었을 때는 조금 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자기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파트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그게 꼭 뭐 4년제가 아니더라도 한 뭐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엔터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쵸. 여러 가지 인턴십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희원 팀장님 말씀 맞는 게 그런 그 공연 콘서트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렇게 뭔가 단기로 경험해볼 수 있는 것들은 네. 사실 학력을 보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경험을 많이 쌓아서 네네네.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뭐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 요건을 갖추시는 게 뭐 네. 아까 그 희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못 가는 사정이 뭐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가고 싶다는 열망만 가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조금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 많이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디 JOMG200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취업의 정석을 잘 보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사실 엔터테인먼트의 신인개발팀이나 A&R 직무로 취업하고 싶은데 학점이 3점대 초반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취업 중에 학점이 많이 중요한가요? 또한 학점을 커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로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또 가지고 있다면 좋은 자격증이 어떤 것이 있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진짜 엔터 취업의 정석을 우연한 기회에 알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 엔터 망해라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던 느낌. 진짜 앞으로도 열일해주세요 라고 네. 사연 주셨네요. 네. 네. 아 저도 마지막에 한국 엔터 망해라를 먼저 읽고 웃음이 났네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네네네. 재밌었죠 이때. 네네 재밌었죠. 학점 얘기 주셨어요. 네네네. 아 근데 학점이 사실 이래 보면 정말 아무 상관없는데 말이죠. 진짜 무관한데. 네. 일단 3점대 초반이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 이분이 약간 높으시네. 네, 너무 높게 보신 것 같은데 사실 학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네네. 그리고 학점보다는 뭐 엔터 시장의 흐름이나 이해도 뭐 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뭐 열정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지. 네. 학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정말 그런 대형 기획사 스펙을 많이 보는 대형 기획사에 지원하실 생각이면 네. 좀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겠지만 네. 학점을 보완할 수 있는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그 포트폴리오 문의를 주셨는데 네네네네. 네네. 포트폴리오가 사실 A&R 직무 같은 경우는 신입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란 사실 어렵죠. 쉽지 않죠. 네네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기보다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네. 본인이 뭐 엔터에 대한 관심을 표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 이력서에 추가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 뭐 콘서트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뭐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셔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력서에 추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두 네. 분은 혹시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두 가지 직무를 다 하고 있네요, 저는. 네, 해봤네요. 그러네. 그 A&R 팀 저도 그 지원 그 이력서를 많이 봤을 때 요즘에는 포트폴리오를 많이들 제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떤 내용으로 주시나요? 형편없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한테 뭔가 포트폴리오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요새는 앨범 리뷰들을 차라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외 앨범이나 국내 앨범에 대해서 뭐 본인의 생각이나 뭐 잘된 거, 그다음에 제가 봤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건 이 앨범이 어떻게 잘 됐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다 조사를 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또 한 분은 빌보드랑 UK 차트 관련해서 자기가 계속 1년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다.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많이 좀 신선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신입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네네. 저는 좀 이것도 감히 좀 얘기를 하자면 부족한, 그러니까 뭔가 완성도 낮은 포트폴리오는 아예 첨부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좀 자신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만. 네네. 오히려 뭔가 명목상으로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자소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정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자기가 차트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거나 앨범 리뷰도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뭔가 수준에 있는 이런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정말 의견이 되는 좋은 내용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나 포트폴리오 너무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뭔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네네 첨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지원하실 때 포트폴리오 리뷰를 혹시나 쓰시게 되면은 네. 그 회사의 아티스트나 그 회사의 앨범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좀 나쁜 방향으로 분석을 하거나 네. 리뷰를 쓰시는 거는 좀 위험하죠. 맞아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네네. 그 부분은 네, 말씀드리고 저희 싶었습니다. 그 정지민 팀장님께서 응. 이제 제가 지금 와서 네. 느낀 거지만 보는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편집. 아니에요. 이거 솔직한 꼭, 답변. 네,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희원 팀장님은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은 비슷하고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소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본어나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한 이제 저희 주로 이제 한류 흐름을 타고 있는 나라의 어느 정도는 간단하게 좀 구사를 하실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코리아 찾아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엔터에서 늘 들어가 있는 자격증이나 뭐 언어에 대한 우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만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도 네, 그러니까 네.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우대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네,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학점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정지민 팀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 예시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허접할 거면 하지 말자. 네. 네. 그리고 그 해당 회사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 그 자격증 같은 경우는 또 희원 팀장님께서 잘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세 번째 고민은 그러면 네 나이원 팀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도 익명으로 요청을 주셔서 아이디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온 지 4년 되었어요.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취업하고 싶었는데 이력서를 보내면 답이 없어요. 외국인 취업이 정말 어렵나요? 경험이 없어서 못하나요? 아니면 학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인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에서 메일에서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메일이 이렇게 한글로 온 거죠. 네. 굉장히 한글을 그러면 잘 쓰시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근데 네. 일단 어떤 부서에 지원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일반 뭐 신인 개발팀이나 A&R 팀 이런 팀에서는 사실 외국인 분들을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사업팀이나 뭐 해외 관련 부서시면 조금 더 합격률이 높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그 언론 홍보팀 특집에서 그 황문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좀 같은 맥락인데 네. 그러니까 물론 외국어를 너무 잘하면 좋겠지만 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의 정서에 그렇죠.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외국어를 잘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제 민지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오히려 뭔가 그런 정서들이 필요한 아티스트랑 꼭 붙어서 일을 하는 업무보다는 네네 좀 더 글로벌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쪽으로 지원을 그쵸. 하시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네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요새 그 소니뮤직 엔터 코리아가 채용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영문 이력서도 받고 사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팝이랑 가요 쪽 마케팅 쪽으로 서버 업무도 많이 찾고 하시니까 네. 오히려 역으로 그런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중국어 통번역 업무도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엔터 쪽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본인이 어떤 국적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국적의 언어를 살리실 수 있는 쪽으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 몇 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퍼블리싱 네네네. 관련된 네네네. 것도 요새는 해외 퍼블리싱 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소니처럼 되게 큰 업체도 있지만 네. 중소 업체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데도 외국의 작가들과 한국의 아티스트를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 언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데에도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가수들을 한국에서 연습생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이제 뭐 정서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현지 분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스태프분들이 뭐 국적
국적도 중국분인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좀 이제 저희가 지금 국적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아는 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좀 그렇게 특별하게 좀 한국 안에서 이제 본인의 모국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국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엔터들을 찾아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정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엔터를 하다 보면은 뭐 중국 공연을 가든 일본 공연을 가든 그쪽의 정서를 좀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건 분명해요. 근데 자격 요건이 그게 100%로 충족이 되진 않잖아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사실 내가 얼마나 한국에 대한 정서, 한국 엔터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내 그 자국에 대한 엔터 비즈니스와 한국 거를 어떻게 융합하면 좋을지에 대한 강점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너무 한국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 이제 그쵸. 국적에 너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치우치게 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밸런스를 맞춰서 자기소개서나 좀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소서나 이력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쓰면서도 기존의 그 한국 분들이 보내시는 수준과는 저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 취업이 어렵거나 경험이 없어서 못하거나 뭐 학교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그 솔루션을 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시고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니시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네. 사실은 뭐 이제 한국에 있는 청년분들도 엔터에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다 좌절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먼저 나는 외국인이니까 혹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냥 보통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본인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자기가 이렇게 힘을 내시라고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봤잖아요. 외국인 직원이 실제로 있었죠. 네. 그만두셨죠. 제가 한번 다음에 초대하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중소엔터 다닐 때도 저도 있었어요. 몇 군데에서 일했을 때 외국인 분들 항상 있었어요. 중국인 분들도 계셨고 왜냐하면 이제 아티스트들이 언어나 혹은 다른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을 할 때 해외랑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파트인 것 같아요. 꼭 외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외국어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맞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비슷한 사연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한국의 사회생활이나 한국의 문화는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이해를 하시고 그걸 많이 받아들이시는 조금 마인드는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바로 직전 회사에 있었을 때 그때 중국인 직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어를 정말 잘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그 친구가 중국인이라는 거를 6개월이 지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해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너무 잘하는데 그 친구가 그 한국에 있었던 기간이 4년인데 훨씬 더 길게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잘하는 이유가 한국 쇼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런 정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혹시나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사연은 우리 정재민 팀장님, 정고무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번째 사연입니다. WLDBJ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 쪽에 간절히 취업을 희망하는 곧 23살 여자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격도 활발하고 활동성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 대학 시절에 학과 대표 역할을 맡으면서 이끌어 나가는 걸 좋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비슷하네요, 저랑. 네, 과 대표는 학생들과 교수님의 중간 역할을 했더라면 그걸 직업적으로 변경하여 팬들과 연예인의 중간 역할이 되어 소통을 담당해 나아가는 팬매니저 또는 팬마케터가 되는 게 저의 꿈인데요. 정보도 정보지만 팬매니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팬클럽 활동했던 분들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가 어렵다면 그걸 제외하고는 뭐가 있을까요? SNS 관리나 이미지 작업을 위해 포토샵과 일러스트,
OA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인스타를 통해 알게 되었고 유튜브로 듣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고 있어서 너무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네. 네. 일단은 팬 매니저랑 팬 마케터 쪽으로 생각을 네.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나 팀장님은 직접 업무를 하셨었죠. 네, 했었죠. 네. 그러면 이번 사연 솔루션은 네. 전담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한번 먼저 풀어 주실까요? 사실 뭐 말씀하신 자격증은 당연히 다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이 얘기를 정리할 때 아까 앞서서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팬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좀 뭔가 개인적인 장점을 살려서 팬 매니저나 팬 마케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팬 문화나 팬 흐름이나 팬 클럽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회사가 운영되거나 ENL 팀이 운영이 될 때 뭐 앨범을 기획한다, 그리고 뭐 앨범을 제작한다, 그리고 그거를 뭐 발매를 한다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팬 마케팅이나 팬 매니지먼트 뭐 이쪽은 그렇게 좀 정리를 잘 안 하고 무턱대고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내부에 어떤 업무들이 정말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사실은 팬 마케팅 부분도 앨범을 하나 만드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MD를 만드는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개인 뭐 아티스트 개인의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 하다못해 뭐 공지를 작성하는 부분까지 아주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업무를 좀 분류를 해서 업무의 특성을 좀 잘 이해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서서 그 첫 번째 사연이었던가요? 네네. 그분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는데 그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팬들과 마주하는 부분만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각 회사마다 좀 들어가서 팬클럽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회사의 팬덤 문화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팬과 이제 아티스트를 연결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소개서나 자기가 이제 이런 뭐 자격증이나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자기가 좀 어필할 수 있고 이해하고 있는 업무 이해도를 좀 전달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떤 팬클럽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관심이 많이 있어야겠죠. 네. 무조건 하고 싶다가 아니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이게 팬 사이드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업무를 진짜 그 안에서 하는 거랑은 굉장히 그쵸.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물론 뭐 저도 엔터에 들어가기 전에 그랬었고 내가 하면 저것보단 잘하겠다. 맞아. 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현실은 그 골목 식당의 댓글처럼 다 저분들도 그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다. 많이 접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다 꿈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나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도 한번 객관화해서 생각해 보실 맞아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은 답변. 완전 찰떡 같은 네, 답변 네.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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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겨울방학 특집으로 두 선배님과 함께 NT정 방학특강 집중문제풀이를 진행해봤는데요. 질문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정말 저희 열심히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그 선배님, 우리 팀장님 두 분께서 너무 좋은 답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둘만 진행했으면 많이 아쉬웠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두 분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두 선배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분께서도 엔터테인먼트 취준생이었던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두 분이 했던 고민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 네네. 아마 저의 이 엔터 입사에 관련해서는 저 2장과 저희 인턴 특집에서 많이 다시 나왔었던 보기. 것 같은데 막연 똑같을 것 같아요. 막연했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 용기가 제일 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환경도 좋아졌고 또 이런 엔터 취업의 정석처럼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정보를 주는 곳이 생겼지만 제가 취업했을 때만 해도 혹은 그 이전의 선배님들 때도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엔터 친구들도 잘 몰랐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엔터에서 일한다고 하면 좀 많은 불확실한 점이
점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지. 그래서 이렇게 막 지원해보고 이런 용기는 많았었는데 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과연 맞아요. 엔터가 일반적인 회사들처럼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장기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란 이제 두려움과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우리 희원 팀장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이제 참여했던 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전 주변에서 좀 만류를 굉장히 많이 한 타입이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또 아예 방송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라 다 방송 쪽, 뭐 드라마 제작 쪽 이쪽에 계시던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을 때 굉장히 좀 신랄하게 안 좋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그런 호기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해야겠다는 의지가 진짜 강하게 있었던 때라서 그런 걸 좀 이겨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하시는 고민들이 저도 참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나만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너무 외롭게 느껴지는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런 고민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 혼자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좀 많이 외롭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그 미도리님을 만나가지고 많은 카운셀링을 받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는 참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더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두 선배님도 그리고 저희도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처럼 취준생이 어떤 때가 있었고 또 그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취준생분들께서도 저희를 보시고 부디 힘이 나셨으면 합니다. 두 선배님들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민지님 마무리 느낌으로 저희 고정 코너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엔취정에서 가장 어려운 고정 코너와 채널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 공식 메일은요. enterjoblove@naver.com입니다. 문제풀이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민 외에도 이런 주제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사연 보내주실 때 아이디 공개를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함께 알려주세요. 저희가 방송 시에 익명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은 엔터잡러브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엔터 채용 정보들을 모아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팔로우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은 팟빵,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엔터 취업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엔터 취업의 정석이 언제나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